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. 이강인의 오늘,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.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. 네,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뭐 전당대회 언제 결과 나오나 하고 지금 카운트하고 있죠? 네. 꼭 마감 때 이게 걸려가지고 말이야. 글쎄 말입니다. 이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? 대체로 지금 현장 분위기는 김무성 의원이 차기 당대표가 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. 네. 대체로 지금 분위기가 김무성 의원이 뭐 이겼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. 김 의원이 아무래도 저기 할 것이다. 네. 그 박 대통령이 거기 참석한 거 있잖아요. 네네. 지금 물론 당원 신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그런 건 괜찮은 겁니까? 글쎄요. 이게 그러니까 평당원이고 네. 그래서 당의 공식 행사에 가서 네. 뭐 격려의 발언을 하는 정도니까 이게 굳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. 뭐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. 예. 실제로 전당대회 때 앞선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. 이 새누리당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.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간 적이 있죠. 예, 간 적이 있었죠. 예. 청와대에서도 아마 검토는 해봤겠죠. 예, 그 검토했을 거고. 예. 네. 근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730 재보궐선거가 지금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. 네. 이틀 전에 이제 김포에 선거가 예정돼 있는. 네. 그곳에 갔던 것과 맞물리다 보니. 예. 야당 입장에서는 좀 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. 그렇죠.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죠. 예. 이제 그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계기가 됐던 것은 열린 우리당 지지를 부탁한다. 이렇게 명시적으로 당을 콕 찍어서 그렇죠. 불특정 다수인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쟁점화해서 결국 탄핵까지 몰고 갔던 건데 예.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뭐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냥 당원 자격으로 가서 발언은 좀 살살 한 거죠? 그렇죠. 원래 이제 오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전당대회 온 게 네. 730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그 관계보다는 이제 서청원 후보에게 좀 힘을 싣는 예. 그런 정책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예. 조금 더 관심이 갔던 건데요. 네. 그런데 뭐 의외로 직접 그 전당대회 후보자들하고 약간 한 몇 자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 따로 앉아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인사말을 할 때도 뭐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 쪽에 기우는 듯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여론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또 전당대회 여론조사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현장 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별 이제 대의원들의 투표는 어제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? 네. 대체로 뭐 가서 개인이 서청원 의원한테 힘 실어줬다가 좀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 뭐 네. 이런 의견이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예. 그 대통령이 참석하면은 그걸 곧바로 서청원 후보 지지하는 걸로들 해석이 됩니까? 실제로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그러게요. 사실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민감해하거나 네. 혹은 정치적으로 좀 달리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.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적극 기여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후보다. 네.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. 이제 그 반면에 김무성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대권 욕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흔들게 될 거다. 뭐 이런 비판들을 해왔었고 네.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약간
약간 좀 뜨뜻미지근하다. 이런 분위기는 뭐 지배적이니까 새누리당 당 내에서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의 포인트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우리 청취자 특파원 중에 네네. 닉네임 동팔이라고 쓰신 분께서 우리 지금 양 기자는 저하고 통화하느라고 현장 상황을 아직 후배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뭐 속보를 못 챙기셨을 텐데 막 6시 7분, 그러니까 한 1분 전쯤에 속보 새누리당 새 대표의 김무성 후보 당선 확정 이렇게 떴다고 하나 올려주셨네요. 물론 또 아까 확인은 해야겠습니다만. 속보가 6시 조금 전에 유력으로 하나 뜨긴 떴었습니다. 네네. 예. 전당대회 전부터 해왔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, 아마 표차가 그렇죠. 어느 정도 나느냐. 그렇죠. 지금 이제 표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가 관건이겠죠. 그러겠죠. 그래서, 예. 표 차이가 만약에 크게 압도적인 차이로 난다면은,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볼 의미가 좀 많을 것이고, 간발의 차로 따라붙어도 그것도 또 묘한 해석의 여운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대충, 일단 기본적으로, 네. 비주류 당대표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. 집권 여당에서 비주류 당대표가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네. 비주류 당대표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서청원 의원이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싸움을 거는 듯한 예. 그런 네거티브를 했어도 사실 별 대응을 안 하가 한 번씩 이렇게 좀 김무성 의원의 개인 성품 탓이겠죠. 네. 욱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낸 적이 있었는데 예. 발언들이 보면 청와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 구체적인 거명은 없었지만 새누리당의 몇몇 친박 핵심 의원들 네.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국정에 대해서 전횡을 하고 있다라는 예. 그런 굉장히 좀 비판적인 강도 높은 의견들을 몇 차례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무성 체제의 등장 과정이 사실은 이 친박 핵심 의원들의 친박 핵심 의원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서 일단 좀 후퇴하는 그런 좀 포인트하고 맞물려 있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새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기류를 감안하면, 예. 지금까지의 당청 관계, 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이런 당청 관계도 좀 재편될 소지가 꽤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김무성 후보가 대표로 취임을 하고 그러면 네네.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임된다는 전제하에 예. 어느 정도 대립각도 좀 잡히고 뭐 그러겠어요?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김무성 의원이 지금 시기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1년 4개월, 5개월 정도 지난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청와대하고 무리하게 각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. 예. 또 뭐 국민들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이 김무성 의원 본인은 이제 새 당대표가 되고 나면 사실 이를 발판 삼아서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좀 포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청와대와 곧바로 각을 세우지 않을 텐데 다만 이 김기춘 청와대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. 그거는 결국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조만간 이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대통령하고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왕 실장 정도하고는 한번 이렇게 해서 자기 정치적 존재감이나 이런 걸 좀 과시할 것 같고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. 이번에 취임하면 별다른 정치적 곡절을 겪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기 2년이지 않습니까? 당대표가. 네. 그러면 2016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네. 그 공천권을 두고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가 됐다고 치고요. 그 뭐 확정으로 뜨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면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 사이에 공천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나 팽팽한 힘겨루기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? 일단 2년 임기를 채운다면, 그렇죠. 채우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될 텐데. 네. 대체로 지금 당내 분위기는 2년 임기를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. 2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할 거다. 이런 기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떤 점에서 그렇죠?
일단 황우여 대표가 최근에 이제 2년 임기를 채웠는데 그렇죠. 그 사례가 뭐 여당에서는 종종 임기를 채운 대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.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데 2016년 공천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말까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집권 4년 차 초반에 공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네. 그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 임기가 얼만큼 남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 힘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겠느냐, 내임적 여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렇다 보면 청와대도 그렇고 친박들도 그렇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총선 공천권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. 네. 근데 그게 그 총선 딱 닥쳐서 되느니 그것이 내년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동안, 내년 임기 1년 동안은 사실 큰 선거 없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지금의 친박 구도가 어느 정도 친박 중심의 당 운영이 조금 뭐 후퇴하는 측면은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친박들의 세가 건재한 상황에서 보면 네. 김무성 당대표 체제가 아주 강고하게 네.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. 이런 전망들이 많고요. 그래서 결국은 뭐 김무성 그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친박계에서 상당히 흔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. 그렇게 네. 되면 네. 결국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네. 그 다음 해에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를 겨냥한 네. 새로운 좀 관리자형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뭐 전당대회 저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네. 마감하시고요. 예, 오늘 예. 말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.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?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.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 잊지 마세요. 다운로드하기, 별점 주기, 댓글 달기, 구독하기.